자, 우리 87페이지 이어서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원가의 구성. 원가의 구성도 조금 암기를 해주시는 게 나을 것 같아. 해서 화면 보시면 직접 원가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제조 원가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각각 항목에 대해서 좀 암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쉽게 암기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 테니까 화면 보시고. 87페이지 1번부터 직접 원가. 우리가 제품을 만드는데 필요한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비용들. 땅콩가루 묻어있는 초콜릿 만들 때 당연히 과자 들어가겠지. 과자 같은 직접적으로 필요한 원재료, 직접 재료비, 그리고 얘를 만들어주는 우리의 인건비, 발생된 노무비 같은 직접적으로 발생된 노무비, 그리고 직접 제조 경비. 얘는 뭐냐? 우리 기계장치 쓰잖아. 초콜릿 만들 때 기계장치도 쓰고 뭐 별도의 도구를 이용하는데, 그런 것들 제조를 위해 필요한 직접적으로 필요한 제조 경비, 이렇게 제품 생산에 있어 직접적으로 연관이 됐던 비용들을 직접 원가를 한다. 다음 제조 원가. 제조 원가란 제품의 생산을 위해 직접 간접적으로 발생된 원가를 말해요. 그러니 직접 원가에 제조 간접 원가가 포함이 된 거죠. 그래서 직접 원가에 간접 원가, 간접 재료비, 간접 노무비, 간접 제조 경비가 들어간 부분을 말한다. 직접 간접 포함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간접 노무비는 우리 공장 관리하시는데 필요한 경비분의 노무비,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럼 제조 원가는 간접 원가만 좀 암기해 주시면 되겠지. 여기 직접 원가 위에 있는 것들 다시 불러오면 되니까. 세 번째, 판매 원가. 판매 원가는 이제 매출 원가가 발생이 됐고, 우리 손익계산서 보시면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 빼면 매출 총이익, 여기서 판관비 빼면 영업이익이겠죠. 그래서 매출 원가와 판매비와 관리비를 합한 금액을 말해. 만들었으면 판매하기 위해 광고도 하고 전단지도 만들고 들겠죠. 그런 비용까지 합치면 판매하기 위해 발생된 원가라고 보는 거예요. 판매까지 이르기까지 발생된 원가를 판매 원가라 한다. 판매 원가는 제조 원가에 판관비를 더한 금액을 말한다. 자, 마지막으로 판매 가격. 이제 우리가 판매하기 들어갔던 원가가 다 집합이 된 거야. 제품을 만드는데 50원이 들었고, 얘를 홍보하고 관리하는데 20원이 들었다 라고 하면 총 판매 원가는 70원이다. 그러면 우리 70원에 팔 거예요? 아니지. 원가보다는 더 비싸게 팔아야죠. 그래야 우리 회사에 이익이 나니까. 그렇다면 의사결정자, 즉 경영자는 우리가 만드는데 이 제품을 하나 파는데 들어간 원가는 70원이니 여기에 얼마 정도의 이익을 붙여서 팔지 고민을 하는 거죠. 해서 판매 원가에 일정 이익을 우리가 고민한, 이 정도 이익은 받아야겠구나, 이익은 내야겠구나 라고 해서 결정된 금액을 더하면 판매 가격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가 회계를 배우는 궁극적인 목표, 그렇죠? 판매 가격 얼마로 할지, 당연히 이 원가 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도 보려고 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물건을 만드는데 원가가 얼마 들어갔으니 우리는 여기에 어느 정도의 이익을 붙여서 팔지 판매 가격을 결정하기 위함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책 88페이지 보시면 원가의 구성도 있죠.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의 종착점은 판매 가격이다. 판매 가격까지 오기 위해서는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직접 제조 경비, 즉 제품 제조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직접 원가와 여기에 간접 원가를 더하면 제조 원가가 되고, 제조 원가에 다시 판매비를 더하면 판매 원가가 된다. 판매 원가에 우리가 원하는 이익을 더하면 판매 가격이 되니 이 구조만 좀 머릿속에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흐름도만 기억해 주시면
문제를 이해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싶어요. 자, 다음 88페이지 원가의 흐름. 원가의 흐름은 별표 한 10개 쳐도 돼. 원가 회계의 한 50% 먹고 들어간다고 보면 돼요. 문제에서도. 얘는 왕별표 10개 정도 해요. 제가 한 흐름도를 이제 화면에 필기를 하면서 보여줄 건데, 이 내용이 오늘 배울 88페이지부터 91페이지까지 보여준다고 봐도 무방해요. 그러니 우선 제가 화면으로 같이 쓰면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다 끝나고 책 내용 다시 와서 볼게요. 자, 88페이지. 이제 우리가 원재료를 구매해서 물건을 만들고 판매되기까지의 원가 흐름도를 보여드릴 거예요. 그렇다면 물건을 사와서 바로바로 완성이 되면 좋지만, 물건을 사왔다가 만들고 있는 도중에 작업이 중단되는 경우도 있겠죠. 회계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제공품. 물건을 사와서, 원재료를 사와서 제품이 되기까지의 중간 과정에 있는 것, 만들고 있는 과정에 있는 제품, 제공품이라고 했죠. 이런 것들에 대한 원가를 어떻게 측정할지 한번 보겠다라는 거예요. 보기 전에 우리 T계정이라는 이론을 한번 좀 배워보자라는 거. T계정은 뭐냐? 우리가 회계 처리할 때 차변과 대변의 복식보기로 기정을 했죠. 그러면 얘를 계정 과목별로 좀 보고 싶은 거야. 네가 회계 처리한 차변과 대변으로 회계 처리한 내역을 나는 계정 과목별로 보고 싶어. 자, 예를 들면 원재료로 설명을 드릴게요. 내가 원재료를 1월 1일 날 50원 주고 사왔다 라고 하면 차변에 자산의 증가 원재료 50원, 대변에 현금 자산의 감소 50원이 오겠죠. 자산의 증가 자산의 감소, 이제 차변 대변 좀 익숙하시죠? 자, 다음 2월 1일 날 원재료 100원어치 또 사왔다. 현금으로. 그럼 자산의 증가 차변 대변에 현금 100원. 그런데 이 중에 원재료 중에 30원을 물건을 만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원재료가 없어지겠지, 자산의 감소가 일어나겠죠. 하면서 원재료 자산의 감소 이루어지면서 30원 이루어지면서 얘 물건 만들려고 투입이 됐다. 그럼 물건을 만들고 있는 과정에 있는 제품, 그렇죠? 제공품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름만 바꿔주는 거지. 그래야 정보 이용자가 원재료 중에 30은 만들고 있구나, 제공품 중에 있구나, 제공 중에 있구나 라고 판단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 관리자 입장에서는 얘를 좀 한눈에 보고 싶은 거야. 원재료가 어떻게 사용이 되고 있는지 한눈에 보고 싶다. 얘를 T계정이라는 곳에 분류를 하겠다는 거예요. 자, 원재료라는 계정 과목 세부적으로 보고 싶다. T계정도 동일해요. 차변과 대변. 차변은 왼쪽, 대변은 오른쪽 해서 원재료 1월 1일 날 50원 늘었죠. 그러니 증가 매입 50원. 2월 1일 날 원재료 100원 또 늘었으니 매입 차변에 100원. 이 중에 단기에 제공품으로 사용하기 위해 투입된 원재료가 얼마? 30원 있으니 제공품에 투입된 게 30원 해서 기말에 우리 회사에 남아있는 원재료는 얼마다? 150 중에 30 투입됐으니 120원 있구나 라고 판단이 되는 거예요. 이게 T계정의 흐름도라고 보시면 되세요. 우린 이 T계정을 토대로 원재료의 좀 원가 흐름을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가장 기초부터 원재료 투입부터 제공품
제품이 되기까지의 흐름도를 한번 보겠다. 자, 원재료부터. 원재료. 우리는 계속 기업을 가정하기 때문에 기초에 어느 정도 원재료가 있다고 가정하겠죠. 없을 수도 있고. 그래서 기초에 얼마 있었는데 당연히 자산이 있었으면 차변이겠지. 기초에 있었는데 추가로 얼마를 구입했어, 원재료를. 그럼 단기 매입 얼마 라고 하면 이 중에 원재료가 제공품으로 투입된 금액이 있을 거라. 그렇다면 제공품으로 투입된 금액 얼마 있으면 얘를 차감한 나머지가 기말 재고가 되겠다. 우리 회계에서 매출원가 구하는 공식. 기초 재고 더하기 단기 매입에서 얼마? 기말 재고 차감하면 우리 회사에 판매된 원가, 매출원가가 든다고 말씀드렸죠. 이 흐름도는, 이 계산 산식은 다 동일하세요. 기초에서 단기 매입에 판매 가능 상품이었죠. 판매 가능 상품의 큰 의의는 동일해요. 원재료도 기초, 중, 기초에 있었고 단기 매입액이 있었는데 기말 빼고 나면 제공품으로 투입된 금액이 얼마다라고 보여지겠지. 얘가 바로 직접 재료비가 된다는 거예요. 해서 원재료 중에 제공품으로 이제 만들기 시작함으로 투입된 금액이 직접 재료비이고, 원재료에서 이제 이름이 바뀐 거죠. 만들고 있는 제품으로 제공품으로 넘어오자. 제공품도 만들고 있던 게 기초에 있을 수가 있겠죠. 즉 기초에 우리가 만들고 있던 게 얼마 있는데 이제 단기에 다시 시작한 거야. 만들고 있던 거 추가로 받아서 다시 예를 들면 초콜릿만 묻혀서 왔는데 이제 나머지 땅콩도 뿌리고 포장도 하고 랩도 씌우고 하는 작업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언제? 단기에. 그래서 기초 있었고 추가적으로 이번에 만들기 시작한 게 있다. 그럼 그거와 관련된 원가가 뭐냐? 직접 재료비. 이 직접 재료비는 여기서 투입이 된 거예요. 원재료에서 단기에 투입된 직접 재료비. 여기에 직접 노무비 그리고 제조 간접비 이 세 가지를 더했다. 이 세 가지가 투입이 됐다 해서 기초 더하기 단기 투입된 원가에서 기말에 남아있는 제공품을 뺀다면 이제 제공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다 완성이 됐으니. 단기에 완성이 된 제품이라는 거예요. 얘는 제품이 되겠지. 그래서 완성된 게 얼마면 기말에 얼마 남아있겠구나. 그러면 이제 마지막 단계인 제품에 와서 만들던 것이 일부 완성이 된 제품은 단기 완성 얼마 있을 테고, 그 전에 넘어왔던 것들이 있겠죠. 그 전에 완성이 돼서 넘어온 것들, 기초 제품이 있겠지. 그러면 기초 제품에서 단기 완성된 것들 중 기말에 남아있는 것을 뺀다면 얘는 뭐다? 아, 이제 판매된 상품의 원가가 되겠구나. 매출 원가가 되겠구나. 자, 다시 기초에 완성된 제품이 있어요. 그리고 단기에 추가적으로 완성된 게 있어. 이 중에 그렇다면 얘는 우리 회계에서 배웠던 뭐야? 그렇죠.
판매 가능 상품이에요. 판매 가능 상품이다 라는 거예요. 판매 가능 상품 중에 기말 재고, 기말에 남아있는 재고가 빠진다면 기중에 판매된 매출의 원가가 되겠구나 라고 매출원가 얼마가 구해진다라는 거예요. 이 단기 완성은 어디서 왔다? 제공품 중에 완성된 것이 왔다. 해서 용어를 다시 정리해 본다면 이 직접 재료비 제공품을 제품으로 완성하기 위해 단기에 투입된 원가, 제공품을 제품으로 완성하기 위해 단기에 투입된 원가는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 회계상 용어로 단기 총 제조 원가라 한다. 단기 총 제조 원가, 단기 총 제조 원가라 한다. 이 용어 기억해 주셔야 돼요. 시험에서 많이 나오는 단어란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단기 총 제조 원가를 투입해 완성이 됐다라고 하면 완성된 제품의 원가는 얘를 뭐로 하느냐? 단기 제품 제조 원가라 한다라는 거예요. 단기 제품 제조 원가, 단기 투입된 원가는 단기 총 제조 원가, 얘를 통해 완성된 제품의 원가는 단기 제품 제조 원가라 부른다. 그럼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도 있겠죠. 기초가 기말보다 큰 경우 단기 총 제조 원가는 단기 제품 제조 원가보다 작겠지. 왜? 대차 차액은 같아야 되니까. 이건 뒤에 가서 우리가 문제 풀어보면서 다시 말씀드릴 거니까 우선 넘어가고, 어찌됐건 이 흐름, 원재료에서 제공품이 되고 제공품에서 제품이 되는데 제공품 중에 단기에 투입된 원가는 단기 총 제조 원가, 얘를 통해 완성된 원가는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돼서 얘는 완성이 됐으니 제품으로 넘어가야겠지. 제품이 넘어가서 제품의 판매 가능 상품으로 이름을 달리하겠죠. 그래서 매출 원가까지, 원재료에서 매출 원가까지 가는 이 흐름도는 좀 암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 기억해 주시란 말이에요. 얘 흐름도만 알고 있으면 시험 문제 나오는 거 다 풀 수가 있단 말이에요. 시험 문제 풀면서 같이 증명해 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 책으로 와서 내용 한번 보실게요. 88페이지. 88페이지 하단에 원재료 계정, 원재료는 원재료의 원가를 재료비라 하고 재료비는 추적 가능성 여부에 따라 직접 재료비, 간접 재료비로 구분이 되는데 우리는 직접 재료비만 보고 있었다. 그래서 회계처리 보시면 89페이지 회계처리, 원재료 구입 시 차변에 원재료, 대변에 현금 왔고 89페이지 중간하고 있어요. 원재료의 회계처리. 그래서 원재료 구입 시 차변에 원재료, 대변에 현금 왔고, 원재료 사용 시에는 원재료를 없애주니까 대변에 원재료 왔고 차변에 제공품, 제조 간접비 발생이 됐다라는 거. 노무비는 넘어가시고, 자, 노무비도 볼게요. 그냥 노무비도 우리 원가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됐으면 직접 노무비, 간접 노무비 구분이 된다 해서, 직접 노무비는 제공품으로 가고 간접 노무비는 제조 간접비로 간다. 제조 간접비로 가도 제공품으로 오는 건 똑같겠지. 직접 노무비는 직접 노무비로, 간접 노무비는 제조 간접비 중에 하나로 들어가니까. 자, 90페이지 제조 간접비는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이외에 발생된 원가를 제조 간접비라 한다. 그래서
제조 간접비에는 간접 노무비, 간접 재료비, 제조 경비가 다 포함되니 단기에 우리 물건과 제품 생산과 관련된 원가는 다 들어간다고 봐도 돼요. 그래서 이 원재료 또는 직접 노무비, 직접 재료비, 제조 간접비가 투입이 되어 제공품으로 왔고, 이들이 온 제공품에서 책 내용 90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제공품에서 단기 총 제조 원가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보시고, 동그라미 1, 2, 3번 더해서 단기 총 제조 원가가 됐죠. 동그라미 1,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 다 더한 것을 단기 총 제조 원가라 하고, 이렇게 완성되어 제품으로 간 것을 단기 제품 제조 원가라 했다. 단기 총 제조 원가, 단기 제품 제조 원가 맨 하단에 90페이지 맨 하단에 내용 좀 별표를 치시고, 이 흐름도 기억하면 별도로 암기할 필요 없겠죠. 해서 91페이지에 제품이 되기까지의 과정을 보여줬다. 그래서 매출원가까지 구해졌다라는 거 보여지겠지. 그러면 여러분, 이 매출원가는 앞에서 봤던 판매 원가일까요? 자, 우리 앞에 88페이지 맨 상단에 매출원가는 판매 원가가 될까요? 아니면 제조 원가가 될까요? 판매 원가일까? 제조 원가일까? 그쵸? 제조 원가이겠지. 여기에는 판관비가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 매출원가는 제조 원가라 봐도 무관하겠다. 판매 원가가 아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다시 91페이지로 와서 이제 이 흐름들을 보고 얘네들이 손익계산서로 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거야. 91페이지 하단 원가에서 말하는 제조 원가 명세서는 어디까지냐? 이 부분까지를 제조 원가 명세서라고 해요. 이 단기 제품 제조 원가를 구하는 흐름까지가 제품 원가 명세서라고 보시면 되세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구해질 때까지의 과정을 제조 원가 명세서로 알 수가 있고, 제조 원가 명세서를 통해 작성된 단기 제품 제조 원가를 어디로? 그렇죠. 손익계산서상 매출원가로 가는 과정. 이 이유는 어디다? 손익계산서에서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자, 손익계산서 매출원가 나오죠.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빼면 매출총이, 이 매출원가는 어떻게 구해진다? 기초 재고에서 단기 완성된 제품에서 기말에 남아있는 제품을 빼면 단기에 제조된 원가가 구해지겠구나. 기초에 있었는데 단기 완성된 거 있다. 이게 판매 가능 상품인데 여기서 기말 재고 빼면 매출원가가 구해진다라는 거. 이 문구도 출제가 돼요. 매출원가는 제조원가 명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OX. 자, 다시 매출원가는 제조원가 명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없죠. 제조원가 명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단기 제품 제조원가예요. 그렇다면 매출원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그렇죠. 손익계산서가 되겠지. 그래서 이 구분까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이 흐름도 중에 매출원가는 손익계산서상 나타나는 부분은 어디인지, 제조원가 명세서를 나타내는 부분은 어디인지 그것까지 좀 구분해 주시고, 저희 관련 문제에 조금 쉬었다가 같이 한번 풀어봐요. 문제가 어떻게 이제 풀이가 되는지. 제가 같이 풀어드리는 거 보면 시험도 거의 대부분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니 충분히 푸실 수 있을 거예요. 자, 한번 배웠던 거 복습해 보시고 잠깐 쉬었다가 문제 같이 풀고 올게요.